그럼 혹시 가능하시면요. 한국 분들이 이제 네.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네. 엔비디아고 하나는 테슬라가 네. 있는데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지금 초이스탁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잠깐 분석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을 구분할 정도로 정말 한 2년 핫한 네, 주식이었고 아마 그렇습니다. 대표님 채널에서도 자주 아마 이게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네. 저는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주식 중에 하나죠. 네네네. 예, 네. 그 엔비디아를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단은 저희가 이 진단 점수로만 현재는 이제 관망 상태인데 예, 지금 스마트 스코어로 보면 93점이거든요. 그 93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예.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 1위 기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돌렸을 때 예. 그냥 그러니까 거의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맞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완벽하네요. 네, 여기도 보면 오각형이 거의 꽉 차 있는 형태로 차 있잖아요. 예, 여전히 아직도 성장성이 높은, 이 성장성은 과거 성장성이 아니라 예, 향후의 실적 컨센서스 데이터를 반영한 미래의 성장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실적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가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가 성장하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 요 기업으로만 보자면 좋은 기업이냐 그러면 기업 분석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다. 진짜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5,492개 기업 중에 1위, 상위 음, 0%. 그냥 뭐 기업 분석할 이유가 없는 기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 화면에서 저희가 예상 실적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살펴봤더니 예, 실제로 지금 뭐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점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2023년 1월 01월로 써놨다는 거는 결산월이 1월이란 뜻이거든요. 예, 예, 그걸 그냥 2024로 써놓으면 어떤 기업은 2024인데 아직 확정이 아니고 막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데 맞아요. 예, 저희가 요거를 결산으로 아예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음, 얘는 2025년 1월이니까 이미 엔비디아는 이 숫자가 아니라 요 숫자가 이미 거의 9개월치가 다 차가는 샀죠, 벌써. 단계라고 예, 보시면 맞습니다. 맞고 결국은 뭐냐면 주가는 결국은 엔비디아는 얘를 보면서 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얘도 지금 거의 지금 끝나고 있는 끝나가니까, 단계거든요. 예,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600억 달러에서 2배 1200달러에서 이상이네. 여기서 보면 두 배 성장, 매출액 예, 두 배. 엄청난 거잖아요. 예, 예, 뭐 한 4년에 매출액 두 배만 해도 엄청난 회사인데 1년에 매출액을 두 배씩 점핑을 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사실 내년도 성장이거든요. 음, 이게 보면 이제 125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로 이제 올라가는데 음, 이쪽의 성장률이 지금 여전히 그래도 한 40% 정도는 돼요. 예, 그러면 요게 1월 달에 지나면 여기에 또 이제 2027년도 1월 데이터가 여기 찍힐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시스템에는 갖고 있어서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회를 해봤더니 요게 데이터가 2070억 달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면 약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매출이. 음,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뭐 성장률이 한 40% 정도가 그건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요건 괜찮죠. 근데 예,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 시점은 이제 요런 시점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매출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매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이 엔비디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신호로 좀 봐야 되는, 그러니까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밸류에이션도 결국은 이제 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는 함수다 보니 예, 요게 이제 꺾이면 요 범위 어디에서 적당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긍정적 요인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추정치가 매주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기업이 애널리스트의 정말 추정치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음, 이런 기업이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한 3, 4개월 전에는 추정치가 40%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30% 초반이었는데 예, 그 다음 주에는 32%, 그 다음 주에는 35%, 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체킹할 음, 때마다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저희 내부 예. 데이터에서 봤을 때. 아, 그래요. 그러면 27%도 나중에 뭐 20에서
30까지도 갈 수도 있겠네. 25%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계속 바꿔드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아 대략적으로 뭐 한 1700, 뭐 57억 달러구나. 예. 근데 또 한 2, 3주 후에 봤더니 저보다 더 올랐네. 그러면 아 음, 저게 속도가 개선이 되고 있으면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로 이제 주가가 지속성이 더 강하게 갈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이 추정치가 40에서 38, 36 떨어지고 이게 16, 15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음, 아마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이제 올라가니까 가긴 가겠지만, 예. 이제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조정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게요. 부정적인 요인, 좀,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포인트. 그러니까 매출액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유의해서 봐야 될 요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음, 저희는 어차피 데이터를 계속 보시면 되니까 지금 예. 현재 판단은 그러한데, 이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긍정적 요인이 강화되는 쪽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고, 음, 이게 계속 빠지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아 이게 부정적으로 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을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좀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밑에 이 이제 주가 EPS 차트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차트를 보면 지금 이 여기가 이제 주가고 예. 여기가 EPS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가 나누기 EPS 하면 밸류에이션이죠. 요게 PER이잖아요. 예. PER.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선 라인이 PER이거든요. 예. 그게 의미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얘가 음, 1.5고 50이니까 대략 뭐 한 30 몇 배 정도 되는 PER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요 EPS 라인하고 주가하고 마주치는 요런 지점들, 요런 지점이 즉 퍼가 30 몇 배, 32, 3배짜리인 거고, 음, 요 밑에 있을 때는 퍼가 한 20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엔비디아가 요런 시점들은 좀 사도 괜찮겠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 되겠죠. 요때가 좀 싼 개념이 될 거고. 음, 지금은 이제 EPS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2025년치가 아니라 지금 싸다라고 판단하려면 2026년도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를 대야 되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여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성장률이 나오면 뭐 힘을 받아서 또 이렇게 조정해서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성장률이 이제 개선이 안 되면 좀 기간 이게 기업 가치는 어차피 이걸 따라가긴 하겠지만 예. 이런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즈음의 가격대는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데이터로 보는 이제 관점인 것 같고요. 예. 밸류에이션 그 차트로 제가 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 밸류에이션을 눌러서 보면 예. 이 엔비디아는 정말 이 시스템에서 잡기 너무 어려운 종목이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게 이게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데 이 가치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더 빨리 빠른 거예요. 올라가는. 계속. 그러니까 한 번도 저평가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을 보고 빨리 사지 않으면 살 예. 수 없는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미래의 실적이 아까 성장률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매매 포인트 시점을 좀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요 시점에 보면 밸류에이션이 처음으로 여기 그래도 뭐 고평가를 살짝 깬 시점이 여기 있었고 예. 여기 살짝 깰 뻔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요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건 아까 저희가 봤듯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오를 거예요. 예. 그게 아까 주가 EPS 차트에 저희가 이미 나타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음,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여기서 뭐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도 있죠.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런 형태로 되면서 좋은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요걸 제가 이렇게 막 이 펜슬로 막 그려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냥 여기도 그려드려야 되겠다. 음, 그러면 요런 시점에 못 샀던 시점을 우리가 예. 만약에 요걸 여기까지 만약에 그려드렸다고 한다면 예.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죠. 요걸 그렇죠. 좀 자신감이 좀 그려드려야 생기죠. 되겠다. 네. 그래서 요걸 좀 그려드리면 미래가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인지 올라가는 기업인지 좀 그려드리는 시스템들을 지금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상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기업들 중에서 보면 한 4천 개가 나오고 한 1,500개 정도는 안 나오는데 예. 그거는 저희가 AI가 그쪽에 실적들을 추정해서
좀 그려드릴 수 있는 음, 형태들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뭐 상반기 이런 정도에는 저희가 이 미래 거를 그려드려서 예. 조금은 더 이렇게 약간의 미래가 조금은 더 보이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어,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는 완성된 서비스가 아니고 계속해서 진화하네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계속 붙여가면서 이렇게 음. 진화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주시죠. 하시는 김에. 네, 네,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밸류를 계산했는데 문제는 추정치가 네, 계속 바뀌잖아요, 위로.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추정치 변화도 하나 이렇게 표로 만들거나 그래프로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역시 대표님 제 생각이랑 되게 비슷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저희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분 계신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데이터 가지고 그리고 있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어, 그러니까 EPS 리비전 값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정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이거를 이제 추세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건지, 이 추세를 보여주는 게 몇 군데 회사 서비스들이 있긴 한데, 음, 제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이게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떨어지고 음, 있는지를 저렇게 아까 제가 좀 약간 좀 뭐랄까 되게 수작업으로 뭐 연필로 써놓으세요 이랬지만 안 쓰시더라도 그 차트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음, 준비가 되면 한번 대표님한테 알려드리고 그 EPS 리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 음,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테슬라도 잠깐만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사실 뭐 이슈들이 뭐 많았죠.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 이슈들도 늘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전기차의 성장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테슬라가 최근에 한 1년 동안 보면 주가가 되게 못 오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맞습니다. 상태에서 예. 테슬라에 투자한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테슬라를 좀 같이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여기서 뭐 티커 이렇게 뭐 심볼을 치셔도 되고 한글명을 치셔도 되고 영문 풀네임을 치셔도 되고 뭐든 다 음, 검색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를 보면 현재 이제 보유 신호가 음, 떠 있는데 예. 얘가 지금 어제 매수 신호가 아, 떴습니다. 어제요? 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매수 신호가 떴다는 얘기는 좋은 기업이고 쌌었는데 수급이 안 맞았는데 예. 수급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이제 지금 포인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 매매 신호를 보면 이 시스템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 여기 보시면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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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계속 매수 샀다 팔았다 했네요.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얘가 샀으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빨리 음, 일단은 뭐 손절이든 뭐든 정리해 라고 하는 신호들을 계속 주는 거거든. 근데 예. 보통 이렇게 단기간에 매수 매도 신호가 많이 나오는 이게 특징이 있는데 뭐 어떤 거냐면 위든 나든 방향을 확실하게 하나 잡습니다. 저러면 그러니까 음, 위로 잡든 아래로 잡든 하나를 확실하게 잡을 때 나오는 특징이 이렇게 되게 자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 만약 위로 나와서 이게 좀 기간이 한 달 정도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급등하겠네요. 오랫동안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 여기서 반대로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급에서 꼬였기 때문에 또 한동안을 그냥 기다리는 시점이 좋은 이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미국이 금리 인하도 했고 또 그러하니 또 테슬라가 좀 상승을 해서 어차피 음, 지금 조건은 모두 다 좋거든요. 좋은 기업이고 밸류에이션도 뭐 괜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 바램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걸 뭐 바램이랑 이걸 감히 예사하는 건데 저희는 데이터 예사해야 되니까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를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아까 데이터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제 메인 초이계 화면에서 이게 이 5가지 요 항목을 보면 그동안 테슬라가 성장성이 없었거든요. 이 음, 성장성이 없는 부분이 가장 문제였는데 여기 그렇죠. 보시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럼 이때부터 성장이 약간 꺾였고요. 예. 얘는 성장이 그냥 없는 없죠. 상태거든요. 음, 이 성장이 매출액이 3% 늘은 거거든요. 이게 예. 3%. 그러니까 매출액이 3% 늘다 보니까 이때는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익은 반대로 떨어지는. 4.3달러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예, 이 기간에 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가 벌써 9월이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는 다 여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2025년도. 음, 그러면 얘가 매출액이 이제 996억 달러에서 이제 1160억 달러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요 음, 부분이 이제 처음으로 매출액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요때가 이제 매출액이 보면 1164억 달러로 한 16.8%예요, 요게. 예, 그러니까 요때 성장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이제 성장률로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하고 있고 음, 이익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 한 50% 정도 늘거든요. 예, 예, 지금 여기 3개월이 지나면 여기 이제 2016년도 여기 딱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예, 요 데이터를 체크해 보면 예상 매출액이 1364억 달러가 나오는데 어, 17% 성장이에요. 어,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보면 테슬라가 2년 연속 연평균 17%의 매출 성장을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로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멈춰있던 성장에서 다시 성장하는 방향으로 매출액이 간다라는 음,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EPS 같은 경우에도 2.88달러인데 그 다음 연도가 4.15달러로 약 45% 오, 정도 늘어요. 예, 그래서 매출액은 2년 연속 17%, EPS는 2년 연속 한 45% 정도 늘어나는 주식을 음, 내가 지금 살 거냐라는 아,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가 이제는 성장이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면 지금 2023년도에서 4년을 보고 있는 투자자고 음, 내가 성장을 다시 한다라는 투자자들 2025년도 6년도 데이터를 보면서 투자하는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하단에 요 EPS 주가 EPS 차트를 봐도 음, 여기가 이 EPS가 꺾이는 지점, 이게 떨어지는 지점은 이미 예전에 이미 여기도 찍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예, 여기에서 주가가 테슬라가 반등해서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데이터가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는 것. 이거는 그냥 탄력이 붙었으니까 계속 갈 거다. 근데 EPS가 꺾이는데 그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거고 예, 지금은 다시 얘가 지금 요렇게 지금 뭔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얘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음, 다시 한 단계 더 떨어질 거냐. 요게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S가 2.88달러, 내년도에는 4.15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예, 그럼 이 주가가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형태로 그려갈 것이냐? 어느 쪽에 베팅할 거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베팅이 맞다. 음, 왜냐? 주가는 EPS를 따라갈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무슨 악재가 나오면 또 빠지겠죠. 음, 그러면 이게 맞냐?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아니지 않냐? 하지만 결국 길게 놓고 보면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이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위에 하나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도 이 테슬라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시장에서 버려진 주식,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주식.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는 있지만 음, 시장에선 이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음, 너 테슬라 주식 아직도 갖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법한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때가 가장 싼 매우 음, 저평가인 가격이고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에서 살짝 벗어난 단계에 있는데 이 기업의 가치라는 게 아까 올해까지는 이 변화가 거의 아까 뭐 일직선으로 요렇게 뭐 올해는 변화가 요렇게 뭐 그려지겠지만 2024년도가 지나면 요게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보는 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있을 거냐라고 음, 보는 게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밸류를 따라서 올라가는 걸 보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의사결정은 이런 결정을 했지만 행동을 옮기는 것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투자자들 이런 이야기들 중에 이게 머리에서 손까지 이 이렇게 거리가 가장 멀다. 머리에서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예, 이 매수 주문 클릭하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운 기간 이제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실제로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기업 가치나 데이터 기반의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보면 맞는데 내 마음이 아닐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되게 중요한 것 음,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좋은 대가들의 책이나 대표님 채널 같은 이런 미준 TV 채널에서 얘기해 주시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음. 마음도 다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저희 솔루션이나 시스템하고 잘 맞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가서 보실 것 같아요. 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아,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오늘 그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준 채널에는 미준 탑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도 좋고 또 이제 수치적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제가 이제 가장 뭐 이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선정한 추천 주식 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네네. 오늘 대표님 분석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선정한 주식들을 한번 대표님께서 분석을 하시면 어떤 평가를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초이스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네네.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대표님 모시고 싶은데 시간 되실까요? 아, 예, 시간을 내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근데 그,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몇 개 어떤 그룹화해서 좀, 이렇게 18개를 이렇게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네. 16개, 지금 16개로 바뀌었어요, 사실. 아, 그래서 16개요. 네네. 예, 16개 중에 미리 한번 보시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거 몇 종목, 그다음에 가장 좀 지금 위험해 보인다. 이런 종목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런 컨셉으로 그러면 그룹을 조금 나눠서, 예, 그러니까 전체 정리를 표로 하나 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뭐, 대표님 워낙 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셨겠지만 일단 제 의견이 아니라 저희 솔루션 데이터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예,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예. 한번 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굉장히 좀 떨리네요. 좋은 평가 받아야 할 텐데. 아, 네. 좋은 기업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래 이제 방송 저희 녹화 계획할 때는 1시간 내에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되네요. 확실히 네, 그러네요. 네. 대표님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이 초이스탁이라는 시스템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네요. 여러 가지 오늘 사실 다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 한 번쯤 들어가서 직접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개월 동안 이렇게 본다고 봤는데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근데 좀 쉽게 사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예. 막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꽤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많이 쉽게 좀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사이트도 좀 개선하고 뭐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지금도 충분히 사용하기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고맙습니다. 뭐야, 네네. 복습하는 셈 치고 이제 미준 토픽 종목 분석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네.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